그 기업마당을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하루에 한 번씩 루틴하게 들여다보시면 하루에 진짜 한 50개씩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뜨거든요. 예산이 좀 한정이 돼 있어서 너무 늦게 신청하면 또 용자형 정책자금도 맞습니다. 지원이 좀 막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그 세무사님하고 지금 영상에서 거의 모든 걸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어떤 얘기를 좀 주로 나눌 거냐면요. 앞전에 저희가 설명드린 것들은 이제 정책자금의 뭐 정의라든지 그리고 요건,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다면은 이제부터 제가 설명드릴 거는 어떻게 하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고 언제 공고를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실무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신청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기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이게 심사하시는 분들도 사람이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어쨌든 뭐 사회생활도 그렇듯이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그런 매력을 어필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조금 들어갈 것 같으니까요. 이번 영상도 끝까지 보시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정책자금이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네. 언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제가 이제 기업마당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업마당을 즐겨찾기 해놓으시고 하루에 한 번씩 루틴하게 들여다보시면 하루에 진짜 한 50개씩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뜨거든요. 그거 보시는데 사실 30분도 안 걸려요. 왜냐면 우리 지역 거 아닌 것들은 다 빼고 보면 30분 정도도 안 걸리니까 그런 루틴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고, 큰 맥락에서 보면 융자형 정책자금은 이제 신보, 기보, 재단 이렇게 세 가지 간접 대출이죠. 이 간접 대출은 상시 접수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시기에 상시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중진공하고 소진공, 요 직접 대출을 하는 기관들은 공고가 오픈이 됩니다. 보통 이제 월 초나 월 말에 오픈이 되는데요. 현재 1월 2일 기준으로 중진공하고 소진공 대리대출은 시작이 되었죠. 그 다음에 1월 6일부터는 중진공이 경기도권이 시작이 되고요. 소진공의 직접 대출이 시작이 됩니다. 요런 공고들도 기업마당에 다 뜨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마당 즐겨찾기 꼭 해놓으시고 계속 트래킹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좀 한정이 돼 있어서 너무 늦게 신청하면 또 융자형 정책자금도 맞습니다. 지원이 좀 막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그 1년 전체 예산 중에 보통 이게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보면 한 60%에서 70% 정도를 상반기에 좀 소진을 하게 되거든요. 상반기를 하면 1월부터 6월까지겠죠. 근데 1월부터 6월까지라고 해서 6월 달에 신청한다고 되냐? 그건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월에서 3월 또는 한 4월 정도까지가 마지노선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하반기에 신청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하반기에 신청하는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예상 중에 70%를 상반기에 썼다면 30%를 하반기에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럼 30%는 하반기에 운영하기에 너무 작은 돈 아니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정부는 추가 예산이라는 걸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 추경의 예산은 어떻게 나오냐면 전년도에 실행했던 어떤 지원 사업들 중에서 약간 부정부패가 있다거나 이래서 이제 회수한 돈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에도 나간 돈들 중에 회수하는 돈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반기에 또 추경을 열어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추석 자금이라고 그냥 저희가 흔히 부르는 게 있는데요. 9월에서 10월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7, 8 한 두 달 동안 하반기 예산을 거의 다 쓰고요. 그 작년에 회수된 돈들을 모아가지고 9월하고 10월에 추경이 오픈이 됩니다. 그게 길면은 11월까지도 가고요. 그래서 정부의 예산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가장 좋은 우선순위 1번은 상반기, 그것도 1월에서 4월 달 사이에 신청을 하시고요. 그 시기를 놓쳤다 또는 계획이 하반기에 있었다 하면 7월에서 8월은 놓치지 마셔야 되지만 요거를 놓쳤다 하더라도 9월에서 10월에 추경이 열리긴 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작긴 하니까 선정률은 좀 낮아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원형 정책자금의 경우에는 언제 신청하면 좋을까요? 지원형 정책자금은 이제 연중 상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업마당에 12월 31일까지도 지원 사업은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골라내는 눈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걸로 그 지원 사업을 이제 딱 소팅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언제든지 그 지원 사업 공고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 지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마당 사이트 즐겨찾기 해놓으시면 되지만 지자체 경우는 기업마당에서 못 끌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 어떤 테크노파크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틈틈이 보는 그 습관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런 루틴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네. 출근하시면 그것부터 보십니까? 저는 자기 전에 봅니다. 이게 공고가 올라오는 게 이제 보통 낮 시간에 올라오거든요. 12시에서 1시, 2시 요때쯤 올라오는데 그 시간은 이제 저희가 한참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를 다 종료하고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새벽 한 4시 정도에 잡니다. 새벽 4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데요. 그 4시에 자기 전에 한 1시간 정도는 저는 47개 사이트를 보거든요. 제가 현재 컨설팅하고 있는 회사나 또는 문의 주셨던 회사들에게 맞는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 그 새벽 시간에 좀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사시네요. 각성해야겠다. 사실 굉장한 꿀팁, 일반적으로 접하기 힘든 것들도 많이 알려드리긴 했는데 직접 신청을 해도 될 텐데 굳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직접 하시는 게 무조건 좋죠. 제가 그 세무사님하고 지금 영상에서 거의 모든 걸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영상만 보셔도 사실 혼자서 하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파스타를 만든다고 할 때요. 사실 물 넣고 면 삶은 다음에 파스타 소스 뿌려갖고 볶아서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레시피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죠. 그 파스타를 조금 더 고급지고 조금 더 맛있게 그리고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먹는다고 하면은 그 알리오 올리오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맛을 느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레시피나 혹은 전문가가 직접 만드는 파스타를 먹어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전문가가 만들어주면 더 효율이 좋고 더 좋은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 융자형 정책자금이라고 하면 기업이 어떤 기관에 가야 하는지부터 셀렉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술이 없는 기업인데 기술보증기금에 가면 당연히 부결이 나오겠죠. 근데 그런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부결 맞았다고 해서 상심하고 계실 게 아니라 기술보증기금에 간 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고요. 가기 전에 신용보증기금으로 가십시오라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적절한 금액을 신청하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내가 매출액이 2억인데 필요한 자금이 5억이에요. 그래서 신청을 5억을 합니다. 이게 사실 힘든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기관에서도 심사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적절한 금액을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실사라는 걸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분이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업장이 잘 갖춰져 있는지 실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그 실사할 때 심사위원분들이 이제 취조는 아니지만 이런 질문들을 좀 하게 되시죠. 그 질문들에도 모범답안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사 대비하는 것, 모범답안이라고 해서 저희가 거짓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이만큼 잘하고 있어요라는 것을 잘 얘기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사 대비하는 것 등등등을 코칭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따져봤을 때 레시피가 있는 게 아무래도 좀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융자형, 기업의 어떤 기관에 가야 되는지, 얼마나 제출을 신청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실사가 왔을 때 대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네. 지원형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재무적인 요소보단 비재무적인 요소들을 훨씬 더 많이 보는 편이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심사하는 담당자의 재량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또 그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 회사를 소개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융자형보다는 지원형에 있어서 그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더 빛을 발할 것 같은데, 지원형 정책자금을 시행할 때는 전문가분들이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 건가요? 지원형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대표님께서 하고 계시는 아이템이 정부의 지원 방향에 맞는가 라는 것들을 어떤 이 컨설팅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제 채널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한우물을 깊게 파는 사람은 대표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누구보다 우리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이 대표님이시기 때문에 절대 객관적인 눈으로 우리 회사를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눈으로 우리 회사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 외부 시선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부 시선을 통해서 우리 회사 아이템이 정부의 지원 방향과 맞는다 또는 맞췄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것을 만들었느냐라는 어떤 스토리라인을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그 스토리라인에 맞춰서 관련된 특허라던가 또는 인증이 뭐가 필요합니다. 인증이라 하면 기업 인증도 있겠지만 성능 인증과 제품 인증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업 계획서죠.
이렇게 좋은 것을 말로만 하면 안 되고 심사위원분들께 어필하실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잘 쓰셔야 되는데요. 뭐 그런 것들도 어떻게 하면 잘 쓰실 수 있는지 코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지원형 정책자금은 사업계획서나 어쨌든 그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맞습니다. 사업계획서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사업은 어떤 것을 합니다 라고 글로 적는 것에 지나지 않고요. 이 글을 보는 심사위원분들은 이 사업계획서를 보는 시간이 10분, 15분, 20분이 아닙니다. 한 5분 안에 우리 회사를 이해하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5분 안에 외부 사람에게 우리 사업을 이해시켜 주기라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그 1차 관문이다 보니까 이 사업계획서를 잘 쓰는 게 정말 관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이제 사업계획서 같은 거를 사실 막상 써보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좀 잘 쓸 수 있을까요? 사업계획서를 이제 잘 못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세무사님처럼 대부분이세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디벨롭하는 거를 도와드리지만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주 고학력이신 대표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학력이 이제 카이스트셨어요. 대표님께서 이제 사업계획서 썼습니다 하고 이제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저도 5만 가지 사업계획서를 많이 받고 코칭을 했지만 이게 읽어봐도 너무 전문 용어라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를 심사하는 심사위원은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전문적으로 적기보다는 심사위원이 이해하기 편하도록 적는 것이 관건이고, 만약에 엄청나게 고학력 또는 고기술이 아니어서 적을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이 아이템을 왜 하는지 문제 제기를 명확히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 문제 제기가 나만 갖고 있는 문제면 안 됩니다. 사회 전반이 이해하고 동의하는 문제여야 돼요. 왜냐면 사업계획서 첫 장에 문제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심사위원이 봤을 때 심사위원 자체가 동의가 안 되면 다음 장을 넘기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컨설턴트, 즉 전문가가 옆에 있다면 그런 사회적인 문제, 거시적인 환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을 제공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서 그런 것들을 어필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약간 제 입장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건 약간 자기소개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같은 것과 유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직접 쓰시는 분들이 계실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쯤 되면은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를 나눠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사업계획서를 더 잘 쓸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사업계획서에서 떨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맛깔나게 적느냐에 따라서 호박이 수박 되기도 하고요. 사업계획서를 너무 못 적어버리면 수박이 호박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정말 잘 적으셔야 되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잘 적기 위한 방법 제가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라입니다. 우리 기업의 스토리, 우리 아이템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뭐가 문제였고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동의가 되는 문제고, 근데 그 문제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동의가 되었다면 그러한 문제가 왜 생겼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라는 스토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 스토리 라인을 잘 만드시고요. 두 번째가 사업계획서의 형식을 잘 갖추셔야 됩니다. 심사위원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보시면 다는 아니겠지만 가장 먼저 하는 게 형식이 잘 갖춰져 있는가를 먼저 검토하십니다. 그 형식은 PSST라는 형식입니다. 이것은 모두 이제 공통화되어 있는 어떤 형식인데요. P는 프라블럼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고, S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고, 세 번째 S는 스케일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거고, 이 성장의 바로미터가 KPI가 되겠죠. 매출, 수출, 고용, 투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로 마무리를 하셔야겠죠. 네, 지금까지 저희가 뭐 정책자금의 정의부터, 그리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은 요건을 갖추고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 언제 어떻게 정책자금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그 지원형 정책자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업계획서 잘 쓸 수 있는지, 사실 이거 하나면 제가 봤을 때는 어지간한 강의 몇 개 듣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요즘 진짜 불경기잖아요. 요즘 같은 때가 정말 정책자금이나 지원 사업에 목매시는 사업주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보이거든요. 사업을 관리하다 보니까 요즘 업체들이 너무 힘들고 폐업도 많고 청산도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되게 굉장히 간절하게 정책자금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런 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융자형 정책자금이든 지원형 정책자금이든 조금 냉정하게 한 말씀만 드리자면 내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남이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받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는 그 바로미터를 보여주신다면 남들보다는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선정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융자형 정책자금을 신청하고 돈을 받고 안 받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 시국이 이런 시국이니까 우리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이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기업마당이나 지자체, 테크노파크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루틴을 만드는 것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어떤 굉장히 좋은 시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보고 그 기업마당이나 테크노파크 또는 어떤 사이트들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그런 것들을 계속 실행해 보시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저희 주변 세무사들끼리 얘기하는 거는 거의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진짜 그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주변 상황도 안 좋다 보니까 수출업체들을 제외하고 수입해서 우리나라 내수로 판매하는 업체들은 거의 다 지금 죽을 쓰고 있죠. 환율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분들이 기댈 수 있는 건 사실은 정책자금이나 지원금. 네. 특히나 이제 지원형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재무 상태가 안 좋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이 된다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재무 매출 계속 줄어들고 순이익은 나쁠 수 있지만 그 상황에서도 어쨌든 정책자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한 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정보를 전달 드리는 게 어쨌든 네. 사업을 함께하는 전문가로서 네. 단순히 세무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사업 전체를 컨설팅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됐는데 오늘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주시고 제가 오늘 오늘 오후 2시 반쯤에 연락드렸는데 밤 9시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가지고 촬영에 같이 협조해 주신 저희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걸 보신 그 많은 사업주분들 그리고 이제 전문가분들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같이 함께 일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게 할 테니까.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네. 우리 세무사님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를 정말 많이 좀 도와주시고 계시는데 세무사님의 어떤 구독자분들께 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제가 팁 하나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월 2일 기준으로 1월 6일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중진공 경기도권이 오픈이 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직접 대출이 오픈이 됩니다. 그런 일정들도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지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지원 사업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거예요. 제 영상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희망 리턴 패키지, 희망을 돌려주는 패키지 지원 사업이거든요. 아까 세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국이 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폐업을 걱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 사업이 폐업을 하셨거나 또는 폐업을 예정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폐업의 예정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경영 환경에 위기가 오신 분들, 그 위기라 하면 매출액 10% 이상 떨어진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러한 조건들이 맞는다고 한다면 점포철거 지원 400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재취업 지원이라고 해서 재사업화 자금이라고 하거든요. 재창업 자금이죠. 이런 부분들을 최대 4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1월 둘째 주 정도에 오픈이 될 것 같아요. 아직 뜬 건 아닌데 느낌상 보면 1월 둘째 주에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희망 리턴 패키지 절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팁으로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까지 팁 하나 더 주시려고 제 말씀도 끊으시고 네. 어쨌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세무사들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저도 폐업하는 거래처들 보면은 가슴 아프고 막 그런데 다 같이 이겨나가시고 이 어려운 시국 함께 이겨내고 다 같이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마지막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더 알찬 내용으로 한 번 더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은 앞으로도 양질의 정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공액집의 한재문 세무사, 저는 림팩스 컨설팅의 홍승수 대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